요즘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이 속속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부터 지금 이 사건 이제 좀 연세 있으신 의뢰인 이제 할아버님이신데 사실혼으로 수십 년을 함께 한 20년 이상을 함께 사셨다가 지금 이제 사실혼 해소가 되면서 재산 분할이 문제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 쪽에서 지금 이 할아버지를 그냥 내쫓아 버리고 돈 한 푼 주지 않을 이제 생각으로 그냥 내쫓아 버리고 심지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제기했더니 그거 소송 진행하면서 상대방 쪽에서 저희 의뢰인을 강간으로도 고소를 했어요. 근데 다행히도 그 이제 강간으로 고소한 고소 사건은 네,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. 짝짝짝짝짝. 사실 이게 결과라는 게 뭐 경찰 수사 결과도 그렇고 판결 선고 결과도 그렇고 물론 제가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값이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게 소송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결과를 앞두고 좀 되게 작아져요. 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했고, 최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, 그래도 결과를 앞두고는 항상 좀 긴장되고, 작아지고, 의뢰인분들은 사실 확신을 구하시죠. 불안하니까. 그래서 이거 이길 수 있냐, 이길 수 있다고 말해달라라고들 많이 하시지만, 사실 그렇게 100%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뭐 거의 얼마 안 돼요.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 소송이기 때문에. 근데 이 사건도 경찰 조사도 받고 오고 뭐 굉장히 열심히 이제 변호인 의견서도 작성하고 할 수 있는 주장을 다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. 솔직히 이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향방이 갈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에요. 근데 또 연세도 있으신 분이 이런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, 근데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와서 좀 너무 다행이고, 그거는 형사건은 좀 정리가 됐고, 이제 그 재산분할 청구 사건과 사행위 사건이 또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좀 여러모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건들은 아직 한 수개월 더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, 예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이 사건 정말 꼭 이기고 싶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잘 끝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판결 선고 난 사건인데 이거는 그냥 이혼 사건이었어요. 근데 처음에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근데 이 사건도 뭐 위자료도 저희가 청구한 액수 전액이 다 인정이 됐고 그리고 뭐 공동친권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아이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. 정말 피고가 너무 읍소를 해서 공동친권을 제발 이제 인정해달라라고 읍소를 해서 조금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. 물론 대세는 단독 친권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상대방이 비양육친이 공동친권을 원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이것도 절대 공동친권 안 나와요. 무조건 단독 친권이에요 라고 100%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말의 우려와 불안을 갖고 선고를 기다렸던 그런 사건이었어요. 근데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아이 문제에 있어서 친권 부분이라든지 면접교섭 부분도 사실 저희가 좀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좀 면접교섭 이행에 있어서 이게 아이에게 혹시라도 너무도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자리가 될까봐 그 점을 가장 우려했었거든요. 재판이 끝나면 어쨌든 이제 정식으로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원활히 잘 진행이 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면접교섭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요청한 대로 점진적인 면접교섭으로 인정이 됐고 그 전반적으로 사실상 피고가 주장한 거는 다 인정이 안 된 결과를 받은 또 승소 사건이 있었어요. 그동안에 좀 사건이 판결이 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막 1년이 뭐예요? 막 2년 막 가까이 이렇게 그냥 적체되어 온 사건들이 많았는데 지금 하나씩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오늘도 그저께도 또 판결이 하나 났는데 뭐 그 사건도 그냥 무난하게 잘 끝났고 오늘도 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에.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변호사가 직접 선고 결과를 청취하러 법정에 가지는 않아요. 선고 기일에. 선고 결과 있다 확인
하기까지 또 이제 계속 그거를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사건도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리고 이겨야 되고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하곤 있지만, 역시나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항상 판결 앞두고는 겸손해지더라고요. 어제 그 승소의 기쁨을 뒤로하고 분통 터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. 제가 그 의뢰인이 아내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날로 바로 분리 조치돼서 현재까지 별거 중인 상태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 폭행이었냐면은 뭐 저도 폭행 사건 많이 봤지만 이거는 뭔가 보통의 수준을 넘어선 폭행이었어요. 그냥 단순히 뭐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서 뭐 순간적으로 밀치고 뭐 이렇게 한번 손이 올라가고 그 정도가 아니었고, 이 의뢰인의 경우는 뭐 여기저기에 진짜 전치 2주, 3주 막 여러 건이 나왔어요. 근데 이 사건 재판 이제 변론기를 다녀왔는데, 아니 글쎄 재판장이 첫 기회를 한다는 말이 원고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. 뭐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. 와, 진짜. 아니, 그럼 뭐 몇 번을 맞아야 겁먹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? 뭐 한 번의 폭행이면 이렇게 두려워할 수 없는 건가요? 저는 진짜 어떻게 판사가, 법조인이 이렇게 폭력행위에 대해서, 폭력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렇게 불감증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, 사실 이제 전국의 법관들도 정말 많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인사이동이 있고 그런지라, 저희가 뭐 한 지역에서 10년 넘게 재판을 해와도 판사님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든 재판부의 판사님들의 성향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끔 어쩌다 이런 판사 만나면 정말 욕이 나오곤 합니다. 뭐 이 영상을 판사님들이 보진 않으시겠죠. 근데 또 이게 법정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좀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였을지라도 또 판결 결과는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재판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라서 정말 끝까지 잘 진행해 봐야 아는 거지만, 정말 그냥 그 발언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, 한번 이 사건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주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우려가 되기도 하고, 이 재판장을 어떻게 더 잘 설득을 시켜야 될지,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. 이 사건에 있어서.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삼각대를 갖고 왔어요.